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이 치매가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치매 없는 그런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질문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한테 진료받으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강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 이렇게 국가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그런 치매 없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매 환자를 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한 72만 명, 울산은 8,600명인데 작년에는 얼마였는가? 75만 명, 울산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05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6.6명 중 1명이 치매가 될 거고, 대개 이제 12분마다 1명의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 치매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 한 11조 원이 됐는데, 작년 같은 통계는 보면 14조 원에 굉장히 큰 돈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치매 때문에 환자 실종에 대해서 또 뉴스에도 나고, 각종 치매 환자 때문에 사고도 일어나고 뉴스 많이 들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뉴스 들으면 아이고 이제 나는 또 아니면 내 가족은 이런 치매가 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이런 치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한다는 거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이 치매는 암보다 더 흔합니다. 그리고 특히 연세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치매는 더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 자신,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우리 사회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모여서 공부를 하러 온 거죠.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치매 인식도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치매가 1, 2위를 거의 차지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50대 이상 환자들한테서는 암보다도 치매가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설문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은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치매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배 아픈 것을 뭐라고 그러죠? 복통이라고 하죠. 복통, 배 아픈 거. 그래서 배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맹장염이 있어도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궤양이 있어도, 아니면은 식도염, 장염,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이제 배 아픈 것을 복통이라 하듯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에 병이 있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문제가 있고 불편하더라. 이런 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뇌에 병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뇌가 노화가 돼서 나타나는 거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처럼 생겼나요? 호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뇌는 호두와 거의 비슷해요. 우리 밖에 호두를 보면 밖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안에 알맹이가 꽉 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뇌도 거의 비슷합니다. 밖에 두개골이 있고 그 안에 뇌 실질이 꽉 차가 있는데, 여기 왼쪽은 정상적인 뇌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또 쪼그라들었죠, 그죠? 네. 이걸 우리 의학적으로 좀 위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어르신들 앞머리 쪽을 한번 짚어보실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두엽이라고 합니다. 앞쪽을. 옆머리 쪽은 척두엽. 정수리 부분은 두정엽. 그리고 뒷머리 쪽은 후두엽. 그래서 뇌는 각 부분마다 하는 기능들이 다 틀려요. 근데 이 치매의 제일 많은 원인 중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은 옆머리하고 정수리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척두엽과
두정엽에 있는 이 부분에 뇌가 선택적으로 더 많이 쪼그라들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앞머리 쪽으로 뭐라고 그랬죠? 전두엽. 그래서 그 다음 또 많은 치매 중에 하나가 전두엽과 옆머리 쪽, 척두엽, 전두, 척두엽 치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렇게 뭐 갑자기 그 성격 변화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매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에 병이 생겨서 배가 아픈 것처럼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서 기억력과 이해력, 판단력, 언어적인 능력, 시공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죠? 경도인지장애. 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경도인지장애. 예. 근데 경도인지장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제 건망증을 먼저 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최근에 뭐 이렇게 가스불에 그 주전자 올려놓고 주전자 태워 먹었다 이러신 기억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에 가는 날짜를 놓친다든지 가스레인지에 불켜놨는데 이걸 깜빡했다 이러면 되게 뭐 생각합니까? 내가 치매 올란가? 이거 걱정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통상적으로 깜빡했다, 빨리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개는 이게 젊은 나이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이거 치매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그런 경우에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제 하는 이야기를 딱 귀담아 듣고 내가 딱 그 필요한 것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등록이 돼요. 근데 막 옆에서 시끄럽고 또 뭐 집안 일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그런 집 기억력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환자들한테는 다시 나중에 물어봐도 깜빡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대개의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이라는 것도 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치매 초기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억 감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비해서 현재 기억 기능이 좀 더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좀 포함된 거죠. 그래서 되게 건망증과 치매에서 보이는 기억 장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구성하는 일부 부분의 구성 요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또 누가 힌트를 주면은 맞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내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기억 장애 같은 경우에는 상황 전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힌트를 줘도 그걸 다시 기억을 못 해내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차이가. 그 다음에 건망증 같은 경우는 아까 스트레스나 이런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망증에 의한 기억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요. 근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깜빡거리는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고 또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치매 환자에서는 다른 인지 능력, 시공간적인 능력이나 언어적인 능력이나 판단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점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 다음에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누가 힌트를 주면 그렇구나 스스로 알아차리듯이 잊어버린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잊어버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병원 오늘 가야 되는 날인데 그걸 내가 깜빡해가지고 이제 달력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없이 잘 간다 이러면 아마 건망증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한번 깜빡했다 하더라도. 근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가족이 체크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제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어머니처럼 한번 뭐 가스불 그 주전자 태웠다 해서 이 치매가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건망증과 치매에서 보이는 기억장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시간이 따라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치매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주제가 경도인지장애였습니다. 그래서 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거죠. 영어로는 mild. 인지, 이걸 cogni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애, impairment. 그래서 오늘 그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를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그러는데 앞자리를 다 줄여서 M, C, I. 자,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강의 들어 오셔가지고 영어를 오늘 한번 배우셨습니다. 그죠? 자, 따라해 볼까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마칠 때 다시 물어볼 테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 중에는 MCI라고 이렇게 하면은 요 경도인지장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여기 보면은 디멘시아한 게 치매입니다. 여기 노말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요 뭐가 있죠?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것은 치매와 정상의 중간에 딱 있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그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질환이 발생하기 전부터, 병원에 오기 전부터 병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쭉 보면은 여기 치매에 있는 요 부분, 요거밖에 안 되죠. 근데 이 치매가 오기 전부터 질환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쓸 때 병이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약을 쓰는 게 효과가 좋겠어요? 아니면 초기에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MCI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을 쓰면은 효과도 훨씬 좋고 우리가 드는 비용이나 이런 그 비용 대비 효과성을 비교하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치매에 있는 요 부분에 우리가 약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초기에 이렇게 우리 투자를 하면은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CI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지금부터는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MCI가 무엇인가? 그래서 보시면은 정상 노화와 치매의 아까 중간에 있었죠. 그래서 나이와 교육 수준에 따른 정상 규진에 비교해서 신경심리검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저하되어 있고 주관적인 기억장애 호소가 뚜렷하고 그렇지만은 일상생활에는 별 문제는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 MCI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도 아니고 치매도 아닌 그 중간 단계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CI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치매의 전 단계가 있고 전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MCI 중에서 고위험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진행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있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CI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한 10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면 굉장히 많죠. 10명 중에 3명이니까. 근데 이 MCI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MCI 같은 경우에도 기억만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10에서 15%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인은 한 1% 내지 2%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을 하는 데 비해서 기억상실성 MCI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는 한 10배 넘죠, 그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MCI 환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류를 합니다. 기억력만 떨어지는 경우, 기억력 이외에 다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병원에 오면 의사들 이 환자가 어디에 해당될까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MCI를 진단하는 것은 본인 혹은 보호자의 주관적인 인지기능 감퇴를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억 감퇴 호소와 보호자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의사가 주관적인 인지 기능 감퇴가 있음을 정의를 하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 인지 과제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심리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검사인가 하면은 기억,
그리고 언어적인 기능, 시공간, 주의 집중력, 판단력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검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라드 혹은 또 SNSB라고 하는 신경심리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연령, 성별, 학력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표준 편차로 한 1.5 표준 편차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이런 신경심리 검사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1.5 표준 편차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MCI를 이렇게 그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I의 또 그 진단 중에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에는 이상이 없고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에는 경미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ADL을 같이 측정하게 되는데 일상생활 동작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혼자 생활하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억력이 좀 깜빡거린다고 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는 안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CI는 아까 우리가 그래프 보셨듯이 치매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다. 그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MCI라고 진단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또 치매 고위험자로 그 치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나 유전자 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MCI 환자들은 본인 혹은 보호자의 주관적인 인지기능 감퇴를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자주 다니던 길을 이전보다 잘 못 찾는다. 이런 것들은 장소 진압력, 시공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전보다는 좀 일도 속도도 좀 느리고 좀 자꾸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 이런 것은 판단 실행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대화 도중에 자꾸 단어가 생각 안 나고 말하는데 자꾸 좀 막히고 그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대화 중에 좀 단어 사용에 조금 문제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은 언어 기능에 좀 인지 기능에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도구적 일상생활의 경미한 손상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가장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식사 준비, 전화, 외출, 여가 활동, 가사 등의 도구적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조금씩 서툴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업무를 보는데 한 번씩 자꾸 실수를 한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자꾸 한 번씩 실수를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MCI 환자들은 치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은 환자 스스로가 메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자기 스스로 이걸 보상을 하려고 해요. 그 보상 전략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매는 아닌 거죠. 그리고 개인위생, 의복, 배설, 식사 등의 기본 일상생활 동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MCI 환자들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뭐 우울, 불안, 무감동의 이런 정신행동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CI가 치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비율이 일반인들은 1년에 한 1 내지 2%인데 비해서 MCI 환자들은 10에서 15% 훨씬 높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아까 앞쪽을 뭐라 그랬죠? 전두엽.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척두엽 치매 나오죠. 그래서 앞쪽 전두엽, 척두엽 치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라든지 행동 조절하는 데 문제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루이체 치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파킨슨 증후군이나 환시, 렘 수면 행동 장애, 이건 뭔가 하면은 밤에 잠을 잘 때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막 옆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런 수면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혈관성 치매의 치매로 넘어가는 MCI 같은 경우에는 실행 기능의 저하, 무감동, 무의욕, 우울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CI 같은 경우에는 그 보행 등의 운동장애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했던 건 사실 복잡한데 우리가 쉽게 그 MCI가 어떤 경우에 MCI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볼게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은 길을 잃을 수 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기에 확실히 작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보기에 확실히 단어를 기억하거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그 다음에 책이나 신문을 읽고 기억하는 것이 옛날하고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새로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물건을 좀 잘 간수 못하고 자주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MCI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MCI라고 하는, 여기 MCI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우리 경도인지 장애가 우리 아까 배 아픈 것을 복통이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 치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MCI라는 것도 이렇게 배 아픈 것처럼 어떤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 MCI가 올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은 감염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갑상선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비타민 부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MCI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CI 같은 경우에는 진단 적용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지만은 인구의 한 15에서 3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65세 이상의 한 25%가 MCI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면은 10명 중에서 한 2.5명, 굉장히 흔한 그 증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MCI 중에서도 기억 상실증, 기억이 떨어지는 그런 MCI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령, 그리고 우리 아포이 그 엡실론4 대립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낮은 교육 수준, 뇌 예비 용량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고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위험인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경도인지장애 더 잘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이 MCI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다양하다고 그랬죠. 뭐 우울증, 갑상선, 비타민, 감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MCI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인지장애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예후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MCI라고 그 개념을 발표한 사람이 1999년에 피터슨이라고 한 사람이 그 MCI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는데 이때는 기억력 떨어지는 기억 상실성 경도 MCI를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한 10에서 15%가 치매로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또 원인도 다양한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비타민 결핍이나 갑상선 호르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MCI가 온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겠죠, 그죠? 치매로 안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깜빡거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내가 왜 깜빡거릴까? 우리가 배가 아플 때는 왜 배가 아픈 건지 고민을 하지 그죠? 그래서 위궤양이 있어서 배가 아픈 건지 맹장염이 있어서 배가 아픈 건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MCI 이렇게 깜빡거리고 하는 경우에도 내가 왜 깜빡거릴까 우리가 원인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 MCI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MCI입니다라고 진단을 했듯이 모두 치매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해결하면은 잘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MCI의 그 예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치매로 갈 경우하고 정상으로 회복될 그 군들 서로 구별을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환자가 받아들이거나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그 환자들이 그 치매로 잘 넘어갈까? 치매 진행 위험인자 고위험군은 다중영역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기억력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판단력, 시공간적인 능력, 언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영역들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좀 더 치매로 갈 가능성이 많고,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에서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좀 더 심할 때, 그리고 MRI 같은 사진을 찍었을 때 알츠하이머가 그때 두정엽하고 척두엽에 뇌가 쪼그라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척두엽 안쪽에 보면은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기억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거기 더 선택적으로 많이 쪼그라드는 그런 소견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견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뇌출혈, 뇌경색 같은 그런 흔적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정두엽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선택적으로 사진상으로 봐도 더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소견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그런 치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아밀로이드 페시티드 같은 경우에서 치매의 그 각 유형별 특성에 가까운 소견들이 관찰될 때 또 유전자가 그 확인될 때 뭐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MCI 환자들이 좀 더 치매로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MCI 환자가 치매로 진행할지를 아는 것과 초기에 우리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정기적인 진료하고 주기적인 심리평가를 통해서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MC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물 치료는 어떻게 있을까 궁금한데 현재까지 MCI에 승인된 그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원인들을 일단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겠죠. 네. 그 다음에 MCI를 직접적으로 치료 목표를 하지는 않지만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 뭐 이런 강의를 들어보셔도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것들이 서로 다 떨어져 있는 병이 아니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당뇨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당뇨 약 먹고 계신 분, 혈압약 자시고 있는 분, 고지혈증 약 자시고 있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약 자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그 노인 환자들이 약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위험인자들을 쭉 다 하면은 거의 한 3분의 2 이상들이 다 손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위험인자들을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약물적인 치료는 뇌 예비 용량, 인지 예비 용량을 증가시키고 운동을 한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그 MCI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 3회 30분 이상 걷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뇌에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 인지 훈련들도 있고 또 꾸준한 학습 활동이나 사회 활동, 뭐 친구들과 뭐 즐겁게 살고 대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MCI, 뭐 치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만 딱 하면은 그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고 우리가 이런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를 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머리 사용하고 인지훈련 도움되고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이런 거 치료해야 되고 절주, 금연, 우울증, 불안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활동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머리 부딪히거나 약물 남용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생활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서 혼란을 피하고 의식주는 독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처리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운동을 하고 비타민이나 항산화식품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한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뇌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연세 드시면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그 환자분들도 굉장히 복 받은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건망증하고 치매에서 보이는 기억장애는 좀 틀리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치매에서 보이는 기억장애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다더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MCI라고 하는 것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보고하는 주관적인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경심리검사 이걸 해서 그것보다 1.5 표준 편차보다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기능에는 별 문제는 없지만은 도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치매는 아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MCI에서는 인지기능 감퇴로 인해서 이전에 비해서 수행이 서툴고 실수가 잦아질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보상 전략, 아까 메모한다든지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뭐 어디 표시를 한다 이런 것들로 해서 혼자 생활하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MCI 원인은 아주 아까 다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인지장애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유병률은 한 15에서 30%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기억 상실성 MCI 경우에는 한 10에서 15%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하더라. 그걸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MCI라고 그래서 모두 치매로 가는 거는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MCI의 중요한 임상 중요성은 치매로 진행할 고위험군을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주고 치료를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MCI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약물이 어떤 약을 하나 딱 먹으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처럼 많이 이런 강좌가 있으면 자주 와서 듣고 친구분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이야기 드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어떤 경우에 이제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가, 뭐 기억 상실, 익숙한 일을 하는데 언어 사용이 어려워진다, 시간 장소를 혼동한다, 뭐 판단력, 추상적인 사고 능력, 갑자기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온다, 성격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국가에서도 치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 되면은 치매 성별 무료 검사를 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설문지처럼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정상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것 검사를 하게 되고, 실제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보건소에서 그 지원을 해가지고 병원하고 연계돼서 그 가서 뭐 머리 CT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무료로 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은 거죠. 내 가족이나 뭐 아는 사람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은, 첫째는 고민하지 말고 보건소나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 가서 하면은 국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치매를 빨리 발견하면은 아무래도 약 효과가 훨씬 좋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환자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질문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부분은 40대 된 이제 따님이 66세 어머니가 어디 놀러 가셨는데 동네 친구분들이 어디 누구는 치매 예방 주사를 맞았더라. 치매 예방 주사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약 하나를 막 탁 먹으면은 뭐 치매가 안 오더라. 아니면은 주사를 10번 맞으면은 치매가 안 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확립된 어떤 치매 예방 주사는 치매 예방약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단지 치매나 어떤 MCI 경도인지 장애가 잘 오는 경우에는 우리 아까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그 위험 인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가 훨씬 더 잘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 뭐 치매 예방 주사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 거는 비타민이나 뭐 혈액순환제, 뭐 뇌영양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맞는 주사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두 번째로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치매 예방 주사는 없습니다. 그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데 와서 자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운동을 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만성질환이 있고 치매 가족력이 있는데 미리 약을 먹으면 될까요? 이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쭉 보여드리는 것들은 우리 치매 상담 콜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텐데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을 취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릴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환자들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사람은 24세밖에 안 됐는데 자꾸 이제 깜빡깜빡거려서 혹시 이거 치매일까요? 걱정이 되겠죠. 뭐 자녀분들이나 뭐 조카나 뭐 아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 많이 있어요. 근데 치매의 제일 위험 인자가 뭐였죠? 나이 드시는 거, 고령. 그런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치매일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되게 아까 그 기억력이라고 하는 치매하면 되게 기억력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딱 주의 깊게 듣고 집중을 해서 딱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막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몸 피곤하고 하면 이렇게 집중하는데 좀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꾸 깜빡거린다고 치매를 걱정할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 핸드폰 굉장히 많이 하죠. 제 애도 밤에 안 자고 맨날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잠을 충분히 못 자고 또 이렇게 디지털 기계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또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피로를 회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내 기억을 더 튼튼하게 더 저장하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릴 수 있을까요? 물론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되게 많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잠을 충분히 못 잔다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MCI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62세 여자 환자가 자꾸 이제 물건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혹시 치매가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MCI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물건을 잊어버린다. 근데 내가 생활하는데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MCI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좀 더 정밀하게, 실제로 신경심리 검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떨어져 있다면은 떨어진 원인이 다른 뭐 갑상선이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 검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은 그건 해결될 거지만은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해마의 위축이 좀 더 심하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당신은 좀 그 치매로 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병원을 다니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MCI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흔히 자주 이렇게 듣는 질문이고 한데 우리가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들 다 이야기는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주 있는 게 있어요. 수술을 하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자, 이 40대 된 따님이 66세 그 환자분인데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 전에. 근데 사흘 전에 수술을 받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다른 친척들이 병문을 하러 왔는데 어떤 때는 또 막 멀쩡하다, 어떤 때는 막 엉뚱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치매가 온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저희들 병원에 있으면은 정형외과나 타과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선망이라고 합니다. 선망.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망. 이 선망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엉뚱한 혼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망이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그 정도가 또 빈도나 기간들이 훨씬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개인적인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저는 보호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냥불을 하나 탁 켰는데 성냥불을 켜면 요만큼만 불 올라오죠, 그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어찌 되겠어요? 불이 확 퍼지겠죠. 그것처럼 원래 조금 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던 분들이 내가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굉장히 큰 외상인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갑자기 인지 기능들이 혼돈이 오고 불이 확 커지듯이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막 혼돈 증세가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망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뭐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 넘기고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수칙 3권 그래서 운동, 식사, 독서는 우리가 자꾸 해라고 이제 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을 것, 절주, 금연, 그 머리 뇌 손상 예방은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소통,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들은 우리가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 많이 하시죠? 컴퓨터에 보면은 우리 치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치매 운동법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두근두근 뇌 운동 이런 것들도 있고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한다 그런 환자들은 그런 분들은 치매 상담 콜센터라고 이게 전화 1899-9988이죠.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그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요즘 핸드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 다 쓰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치매 체크라고 이렇게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치면은 요런 식으로 치매 체크 앱이 떠요. 그걸 설치받아서 내가 궁금한 것들은 이렇게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장시간 이렇게 그 MCI, 치매, MCI에 대해서 또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사실 강의가 너무 길면은 또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강의하기 전에 그 물어본다고 했었죠. MCI를 그 영어로 자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경도인지장애. 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오늘 이 강의 들으셨던 강의 들으러 오신다고 교통비 들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본전도 그걸 봤습니다. 네.